레벨이 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 시사 타임즈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나 딱 꽂고 다녔잖아요. 그죠? 영어 있는 거 특히 뭐 영어 뭐 코리안 타임 뭐 이런 거 하나 그죠? 딱 꽂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책 묵직한 거 법대생이면 법대 뭐 딱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막 이렇게 그죠?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니니까 뭘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똑똑해요. 보면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막 보면은 막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완전 가짜 뉴스들 가짜 뉴스 막 검증되지 않은 것막 그래 저한테 한번 보여주는데 정말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이걸 진짜냐고 이거 봐 이거 큰일 났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폐해도 좀 있긴 한데 결국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그 베이스에는 내가 왜 해야 될까 인생의 미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미션을 또 하기 위한 상위 미션으로서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비전이 뭐고 내 인생의 로드맵에서의 비전이 뭐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럼 지금 1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준비가 1번하고 2번은 돼 있는데 3번을 해야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몇 년 걸리느냐? 2년에서 3년 걸린다. 근데 요거는 돼 있는데 요게 조금 뜬금없는 거면 좋아요. 그러면은 요 간격이 넓어지니까 큰 고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 두세 ABC의 중간 영역 요게 자기의 포지셔닝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도 뒷받침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미래의 어떤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이런 어떤 허들들이 있는데 산업기술 자본 마케팅에서 이런 허들들이 몇 개냐? 한 15개 넘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미리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경험을 남 밑에서 하든 아니면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든 아니면 린 스타트업을 하든 프로젝트 베이스로 1년 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가지고 압축 경험을 하든 이런 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생각의 프레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뭐냐면 인생, 사업, 제품, 인생이나 이게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제품은 그냥 프로덕트 프라이스죠. 다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혁신은 이 경쟁력 확보인데 이런 경쟁력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프레임이 필요하다.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 두 개가 항상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옆으로 가서 보면 뭐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의 관점, 창틀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브레인스토밍이나 트레저를 통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하죠? 새로운 관점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툴이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나 트리저인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모두 연결돼 있다. 왜? 관점이 바뀌는 요렇게 해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대상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오모리사가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그 아오모리사를 어떻게 하면 낙과를 빼고 그 나무에 달린 거를 나무까지 다 잘라가지고 가지까지 하나씩 다 잘라 이거는 태풍에서 안 떨어졌다 해서 10배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팔리는 거예요. 똑같은 못생긴 과일 지금은 농민들은 관점이 못생긴 과일은 상품성이 없다고 버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잘생긴 과일은 농약을 많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과도 한번 바꾸는데 못생긴 과일은 농약이 없습니다. 그 관점을 강조하면은 결국은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는 게요. 결국은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협상할 때 어떻게 해요? 협상할 때 이렇게 가면은 둘이가 타협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이 돼요. 그게 노하우죠. 그래서 협상 전문가는 너가 손해보고 내가 할게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문가예요. 협상 전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결국은 프레임이라는 게 문화를 바꾸는 거고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거고 내 인생의 미션과 비전이 선행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발표할 때 그냥 제품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런 경험적 기반을 통해서 내가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고 그런 거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칫솔 공장 사장이 어떤 회사 사장님은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미션이 명확해요. 어떤 미션이냐면 옆에 공장 같은 공장 단지의 한 옆에는 뭐죠? 칫솔을 우리는 그냥 잘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 이런 회사하고 우리의 회사는 세상에 고통받는 충치에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최고의 칫솔 구조를 개발해내겠다 하고는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의문적인 것을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의 어떻게 보면 차원으로 돼 있어요. 차원. 우리가 그 변수 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런 것들이 다 차원이거든요. 여기 논문 배우시는 분, 저한테 배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논문의 차원 안에 뭐가 있죠? 메이어, 집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개발해라. 그 말하고 같아요.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이 차원의 관점을 요 차원으로 보면 이게 1차원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1차원과 2차원을 합한 다차원에서 이래 보면 해결이 된다. 개미가 2차원 동물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개미가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개미가 쭉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았어요. 개미로 봐서는 날벼락이죠. 홍두깨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앞에 확 막혔어요. 관점이 2차원이니까 앞에 뭐가 차원이 막히면은 이 막히면 그냥 개미는 어쩔 줄 모릅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인간이 신이고 개미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지금 우리 차원에서 사는 거잖아요. 3차원에다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만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세계는 무의식에 우리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는 개미와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차원을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막으면은 우리는 뭐 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사는데 왜 도대체 내한테 이런 일이?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개미의 그 협소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인가를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신의 차원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결국은 프레임이고 이런 다차원의 프레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할 수 있는 머리 구조가 된다. 근데 그 프레임은 뭐가 있냐면 컨텐츠와 컨텍스트로 돼 있어요. 컨텐츠는 뭐고 컨텍스트는 뭘까요? 컨텐츠는 내용이고 컨텍스트는 맥락이에요. 맥락이 뭐죠? 연결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는 장마다의 컨텐츠와 그 장과의 그 연결성을 확보하는 컨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맥락 없이 뭘 이야기 주제를 하다가 갑자기 맥락이 없다, 컨텍스트가 없다 이러잖아요. 뭐냐면 뜬금없는 게 들어오면 컨텍스트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은요 결국은 차원과 컨텐츠와 컨텍스트로 이루어졌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지면 되겠고, 이 뭡니까 이게? 쿠키 틀이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 경쟁력을 갖는 것은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창업대학원에 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그 시트지 몇 개 그냥 뭐 남들 안 쓰는 거 몇 개 가졌다고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머리에 프레임만 있으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워드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저는요 요즘 어떤 게 보이냐면 형식이 별로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PPT 있잖아요. 뭐 글자가 이게 폰트가 어떻든 이거 상관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 사업계획서 만든 사람들 보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요. 막 뭐가 날아다니고 땡땡 땅 이런 그거 기다리는데 막 한참 걸려요. 막 탕탕탕.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넘었으면 이제 뭐 그 필요 없어. 그냥 글자 하나 딱 넣고. 그래서 정말 명강사들 보면은 그냥 PPT 보면 조잡하게 일을 글자 몇 자 딱 적어 놓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할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만들 때도 그냥 프레임을 어떻게 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그 심사자한테 나의 어떤 차원적 혁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있는 글자 몇 개 딱 적어놓고 그 심사자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PPT의 핵심이에요. PPT에 뭐 잔뜩 적어놓고요. 맥락 없이 그냥 너무 많이 적어놓으면 맥락이 흐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텐츠는 많은데 맥락이 흐려져요.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데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 PP 발표장에 딱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게 될까? 이거 해가지고 이 영역에 이걸 하겠다는데 될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사업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될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 아니면 효율이 안 좋아.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있지 여기는 안 될 거야 했는데 내가 사업계획서에서 핵심적으로 이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핵심 역량인데 나는 요런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저가로 해서 만들어서 효과 준 이걸 하겠다. 이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니까요. 내가 이거를 하겠다는 아주 뭐 첨단이든 뭐든 이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든 전달을 하는 게 그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 발표든 아니면은 우리가 제 보고서 발표할 때도 그래요. 저는 발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심사자들을 볼 때 뭘 보냐면 뭔가 좀 그 관점이 벌써 굳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걸 제가 보고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이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좀 맞아. 그거 참 힘들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보고서에서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는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보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프로젝트 보거나
마케팅 기획 전략 회의 보거나 똑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주저리 쓰면 안 돼요. 딱 세 가지 포인트, 네 가지 들어가면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는데 어떻게든 7가지라도 3개로 압축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요렇게 단어 3, 7, 21 21의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 필요성을 이 단어들을 배열하는 게 뭐죠? 단어들이 콘텐츠죠. 단어들의 그 맥락을 배치하는 게 컨텍스트죠. 그럼 솔팅하면 여기 단어들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격조사들을 가지고 뭐 앞뒤 전후를 어떻게든 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딱 말하면 그 사람들 벌써 컨텐츠와 컨텍스트와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벌써 딱 인지를.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간에 뭐가 무엇을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요. 단어만 나열을 해놔도. 그리고 저는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수식 기호로 플러스는 이렇게 더해놔요. 그럼 보면 알잖아. 저 6개가 합쳐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면 뭐 화살표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호를 쓴다든지 단어 문장 안에다가 그래 딱 보여주면 벌써 인지가 딱 돼요. 그 사람들은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겠습니다 할 때 이것들은 뭐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 사용 설명서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제품이나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제품 모양 있고 규격 있고 뭐 사용 설명서 짝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로 딱 보면 돼요. 그 사용 설명서를 여기다 그래서 이 제품의 크기는 어떻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는 이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부분 중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네 이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정보 처리의 과정이다. 이제 무슨 말까지 했냐면 관점을 바꿔주는 건데 사람이 생각하는 정보 처리 과정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 소비자 행동론에서 보면 생각해 지정의 그 지정의에서 어디를 건드려 줘 가지고 그 사람의 프레임이 바뀌게 하는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뭘 접촉을 해서 관점을 바꿔주는 게 감정을 바꿔준다는 거죠. 인지를 바꿔준다. 아니면 의지를 바꿔준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요. 이론 기반과 경험 기반. 아까 말 이론은 뭐죠? 10%, 경험은 90%. 그래서 결국은 사업 어떻게 해서 잘하셨어요 하면 답답한 말이에요. 저 나이 이제 한 62 나이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잘하니까 되대요. 그게 뭐냐면 경험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그 사람만의 AI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직관이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론은 뭐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요 이해와 직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입체적 사고는요 수평적 사고 자뇌와 우뇌를 뭐죠? 적절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직적 사고는 이론과 경험이에요. 이론과 경험, 이해와 직관. 이해는 뭐죠? 자뇌를 쓰는 거고 우뇌는 직관이죠. 직관력을 키운다는 말은 뭐냐면 공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생각의 틀 문제 해결 프레임 뭐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보면 여기서 우뇌는
뭐 이런 것들이고 뭐 감성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네는 이런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요 무엇을 추상화시키는 걸 잘해요. 그 다음에 운에는 공간적 조합을 통해 정보 처리 기능. 그래서 운에는 어떤 걸 잘하는 직관적인 거. 이 추론하는 거는 추상화시키는 게 이쪽이 잘하고 그다음 있다. 네. 그래서 자매형 인간을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9시 출근을 해요. 그 다음에 11시에 이제 오탑 찾았다. 정신 맑을 때. 그 다음에 오한 시에 이제 오늘도 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6시에 이제 누구 만나러 가 이제 퇴근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운동하고 8시에 뭐 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11시 되면 어김없이 자고 이렇게 보면 계획적이고 분석이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정리적. 근데 운해형 인간은 어떠냐면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출근해요. 그 다음에 정신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가요. 그 다음 아이디에이션 이건 또 엄청 잘해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 오늘 또 뭐 이제 뭐 이렇게 대충 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식 가요. 회식 먹고 근데 이제 술 취해가 와가지고 이제 또 디비자고 또 일어나고 은혜는 무계획적이고 덜 분석 적극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 자네를 그림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인드맵이 결국 글자 우리 그 워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워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워드로도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그냥 뭐 예를 들어 주제가 하나 있어. 주제가 있으면 주제 밑에 딴 내가 3개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3개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1 여기 1이고 이건 1-1, 1-2, 1-3이면 이제 1-1을 가지고 거기에 1-1-1, 1-1-1-2, 1-1-3 이거나 마인드맵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단지 저렇게 하면 왜 그러면 창의적이 될까? 글자를 그림화시키니까 사람이 조금 우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저는 자극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보면 이제 이거 왜 이게 나왔냐면 이건 누굽니까? 이름이 뭐죠? 핀베어베. 이 사람이 이제 분석관이잖아요.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컴퓨터를 쓰는데 결국은 사람이 직관에 의해서 모든 걸 하더라. 컴퓨터는 단순히 그냥 그거를 좀 정리해가 마인드맵까지 보여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션 쉐이크 내놓고 판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그 판단력이 조금은 직관적이고 정확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 이영표, 뭐 이렇게 뭐 이분도 그 옛날에 축구 그 월드컵 때 그죠 조금 이렇게 적중률이 높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적 직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픽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제품의 이 시나리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험을 중요시하여서 실제 66번이라는 미국의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그 역사학자 마이클 윌리스라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경험이 경험이
이런 것들을 경쟁력 있게 해서 혁신을 만들어낸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컨텐츠를 가지고 컨텍스트로 구성을 했는데 그 컨텍스트 상에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험 기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분위기 좋게 아이디에이션을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제가 조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딱딱한 데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카페 가가지고 좀 분위기 좋게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십시다.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